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살이 12년 차. 요즘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취미가 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이 질문엔 답이 바로 잘 안 나오니 그러게 내 취미는 뭘까? 취미란 게 딱히 없으려나? 초등학교 땐 우표 모으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이것저것 끝없이 사는 거 보면 뭔가 모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도 모으는 게 있긴 하구나. 일본 클래식 호텔 협회 후기 모으기. 이곳들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 생겼던 9개의 호텔로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일본의 문화재에 재밌는 옛 이야기들이 얽혀 있어 전부는 무리여도 최대한 가보려 하고 있다. 오늘도 한 곳에 가볼까 하는데 1박 2일 여행이면 지갑이랑 여행용 세안제 2알, 언제 어디서 받은지 기억도 안 나는 정체불명의 로션 샘플이랑 티와 속옷 한 장, 충전기까지 챙기면 일본 여행 준비 끝이다. 짐의 무게는 여행의 즐거움과 반비례하는 법. 무조건 가벼운 게 장땡이다. 그나저나 최근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니 아파트 쓰레기장 규칙을 누군가 계속 무시하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버려대고 있단 거다. 정말 공공의 이익을 파괴. 아니 이건 또 뭐야? 하나하나 최소 2,000원 이상 스티커 붙여야 하는데 오늘도 냅다 던져놓다니. 우리 완전 좋은 관리소 아저씨 스트레스 받으실 거 생각하면 편치가 않다. 그나저나 날씨는 거참 좋네. 사실 오늘은 클래식 호텔을 핑계로 나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근교인데 불구하고 오래 못 갔던 곳을 간만에 가게 돼 벌써 기분이 좋다. 일본은 랭킹을 좋아하는 나라답게 매년 살고 싶은 동네 랭킹이라는 것도 발표하는데 최근 몇 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요코하마로 오늘의 목적지는 요코하마의 근본 모토마치이다. 아마 일본 제2의 도시는 어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오사카를 뽑겠지만 인구수로 보면 단연 요코하마로 인구수 270만 오사카시를 훌쩍 넘어선 370만 명으로 인구수 일본 제2의 대도시이지만 오늘도 50분 만에 도착했을 정도로 도쿄에 밀집해 있어 그냥 도쿄 수도권으로 퉁쳐지는 느낌이랄까. 일본 3대 기항도시 요코하마는 그 역사처럼 서양 문화가 깊게 침투해 있는데 페리 제독의 압박에 반강제 개항을 했던 일본 막부는 일본인 외국인이 서로 못 만나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던 깡촌 요코하마를 개항지로 지정. 이곳 모토마치를 중심으로 서양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으니 걷다 보면 일본이라는 생각보단 유럽의 한 거리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끔 유럽, 미국, 서양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을 때 들르곤 하는 동네이다. 골목골목엔 앤틱한 상점들이나 오랜 외국인 주거지답게 재밌는 카페들도 많은데 스타벅스 옆에 일본의 커피 체인 커피관이 당당히 있는 게 괜히 재밌었다. 커피관은 미국 스타벅스 본점보다 창업이 1년 빠른 일본의 근본 커피 체인 중 하나로 전국에 매장이 별로 없어 보이면 한번 들러보는 것도 재밌는 일본 여행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모토마치를 좋아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걷기 좋은 공원들이 많다는 거로 그 이름도 로맨틱한 이곳 항구가 보이는 언덕의 공원은 도쿄의 다른 공원들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 이 일대가 프랑스 영사관에서 관리하던 프랑스 지구였단 것이다. 프랑스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때 프랑스 군대까지 주둔했지만 이제는 전부 철수하고 마치 게임 속 전투장 같은 독특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공원 이름 항구가 보이는 언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원 정상엔 전망대가 있는데 상업화, 공업화가 끝난 지금의 항구 모습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코코리코 언덕에서
주인공 우미가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국제 신호기를 걸던 그 무대가 1963년의 이곳 모토마치 언덕이라니. 이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잡다한 지식이 늘어나는구나. 일본식 정원은 일본 어딜 가나 많이 보이지만 이 공원은 뭐랄까 서구식 정원으로 요코하마의 베르사유 정원이랄까. 꽃들이 많아 향기가 엄청 좋은데 영상으로 어찌 표현할 수가 없다. 요즘은 거의 집, 동네 근처 같은 곳만 산책하다가 오랜만에 교회로 나와 걸으니 신이 나는데, 특히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은 대부분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서 잠시 들러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것도 너무 좋겠으나 나는 더 걷고 싶어 가볍게 아이스크림만 테이크아웃 해본다. 딱히 뭘 안 먹고 사진만 찍어도 예쁜 곳들이 많으니. 일본 속 해외여행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모토마치의 언덕 위는 개항의 시대 외국인 거주지로 아직도 당시의 집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1800년대의 이 집들은 현재 이렇게 식당으로 쓰이거나 유럽에서도 시골이나 가야 볼 법한 오랜 역사의 서양식 카페들로 운영되는데, 아직은 관광지화, 브랜딩이 덜 되어 한적하지만 동일한 개항지이자 외국인 정착지로 유명한 고베와 비교해도 뭐 딱히 부족한 게 없다. 아니 더 나은 점도 많으니. 이미 관광지화가 끝난 고베는 이런 오래된 집 구경하려면 돈 내고 줄까지 서야 하지만 이곳은 전부 무료 입장인데다 너무 한적하다는 거다. 요코하마시에서도 예쁜 관광버스도 운영하는 등 열심이지만 도쿄가 블랙홀처럼 여행객들을 흡수하는 바람에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곳이다. 걷다 보니 어느덧 옆에 있는 모토마치 공원으로, 여기도 말도 안 되게 예쁜 옛 저택들이 개방, 거기다 무료니 많이 들러줬으면. 일본인도 거의 안 와 이대로 문 닫을까 걱정되는 정세 1인. 취미의 나라 일본답게 공원 한켠에선 활 쏘는 거 구경도 하고 로마 유적지 같은 관동대지진 폐허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바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다. 아직은 개장을 안 해 그저 휑하게 보이지만 개장한 지 90년이 넘는 낭만 가득 수영장이니 7, 8월 요코하마 여행 수영복을 챙겨와도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산책에 심취해서 오늘 목적을 잊어버렸었다. 진짜 목적지인 요코하마의 클래식 호텔에 어서 가보자. 비행기 여행이 대중화되지 않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의 메인 관문이었던 요코하마 항구에 외국 VIP들을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고, 1927년 어느 날 요코하마의 자존심 호텔 뉴 그랜드가 오픈하였다.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 도착했으니 그 이유는 배가 너무 고파서로. 오늘 꼭 호텔의 기간 한정 메뉴 어른을 위한 어린이 세트를 먹고 싶었는데, 아니 뭐 그런 게 먹고 싶냐 하시겠지만 100년 전 호텔의 일대 주방장이 속이 안 좋은 투숙객을 위해 세계 최초 개발한 요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도리아로. 도리아는 누가 봐도 유럽 음식 같지만 요코하마의 호텔이 기원인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 나는 도리아를 먹으러 왔을까? 그건 아니니. 일대에 질 수 없던 호텔 2대 주방장은 주둔 중이던 미군들의 영감받아 새로운 면 요리를 개발했으니 그것이 지금은 일본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폴리탄이고, 바로 이 세계 최초 도리아와 세계 최초 나폴리탄을 둘 다 먹어볼 수 있는 게 어린이 세트니 여기까지 온 이상 안 먹어볼 수 없지. 식당 자체는 그냥 깔끔 조용한 분위기라 특별할 건 없고 세트 요리라 스프 마시고 있었더니 어린이 세트가 등장했다. 세계 최초의 나폴리탄과 세계 최초의 도리아.
무언가의 원조라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듯이 엄청 맛있다기보단 적당히 적절히 맛있었다. 작은 문제는 디저트로 커피에 푸딩까지 주고 호텔 프리미엄, 원조 프리미엄이 붙었다지만 점심에 6,000엔은 살짝 부담스러웠으니 혹시 오신다면 나폴리탄 단품이나 도리아 단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체크인 하러 가는 길 준비물을 꺼낸다. 클래식 호텔들은 패스포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 호텔을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4곳을 방문하면 식사권을, 9곳 다 방문하면 숙박권을 받을 수 있지만 9곳은 무리고 내 목표는 4곳을 가보는 것이다. 유효기간 2년 남았으니 어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100년 된 본관이 아닌 신관이라 내부는 그냥 깔끔깔끔한데 항구가 보이는 언덕에서는 안 보이던 항구가 여기서 보이네. 여긴 항구가 보이는 호텔이라 부르자. 신기하게 내장 라디오가 있길래 틀어놓고 너무 돌아다녔나? 피곤해서 일단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아, 이런 맛의 사람들이 다들 한강뷰 하는 건가? 너무 평화롭구만. 누워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잠만 자다 갈 순 없지. 좀 둘러봐야겠다. 클래식 호텔들은 각각의 특색이 다양한데 전에 갔던 리조트 호텔, 후지야 호텔과 다르게 딱히 혼자서 즐길 만한 곳은 안 보였다. 오래된 호텔인 만큼 유명한 숙박객들도 많이 다녀간 이곳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메가더 장군으로 1937년 신혼여행으로 이 호텔에 들렀던 그는 8년 뒤 세계대전 승전국 원수로 돌아와 호텔을 점거하고 숙박했으니 그때 그 방이 지금도 메가더 스위트룸이라 불린다. 현재 호텔은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되어 빈티지한 맛이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복원에 변태적으로 집착하는 복원의 민족답게 옛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한 공간들도 많으니 100년 전 화려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들이었다. 그나저나 말이 100년이지 나 아기 때만 해도 아직 연탄 피웠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러고 놀았구나 생각하니 신기했다. 호텔에 작은 정원도 있다 하여 가보는 길. 중정 가운데 분수가 있어 이것도 예쁘긴 하지만 수영장 있던 시절이 훨씬 멋져 보이는 건 나뿐만일까? 호텔에서 구경할 만한 건 딱히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방에 돌아와 빈둥빈둥 쉬다가 문득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한국인 후배가 생각나 메시지를 보내봤더니 바로 놀러 온단다. 후배 농사 한번 잘 지었구만. 언제 오나 한참 오매불망 기다리다. 도착해서 시시콜콜한 잡담으로 시간을 보낸다. 한 거라곤 누워 잡담한 거밖에 없는데 금방 배고파져 밥 먹자고 나가는 길. 호텔 바로 옆엔 일본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으니 요코하마의 역사는 중국 이민자들의 역사. 개항 이후 서양인들이 일본에 몰려오긴 했으나 언어, 문화 문제로 일본인과 직접 교역하긴 어려웠고 중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공략, 일본인 서양인 사이에서 중개하며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 중국 역시 무서울 정도의 상업력이다. 최근 일본의 마라탕 열풍은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온 거라 좀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 찾아왔으니 1892년 오픈한 차이나타운 터줏대감 만진루. 좀 비싸긴 하지만 얼마 전 영주권 보증을 서줘 고맙다며 후배가 쏜다니 그럼 어디 마음껏 먹어볼까? 개인적으로 중식은 길거리 걸으며 먹는 것도 허름한 노포에서 맥주 쌓아놓고 먹는 것도 다 좋아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중국식 화려함에 끝인 이런 곳에서 먹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학생 때 1년간 중국에 있을 때는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플라스틱, 목욕탕 의자 깔고 먹는 길바닥 노점만 찾아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도 먹고 나쁘지 않게 살아왔나 보다. 식당에서 나와 후배는 집으로 가고 나 홀로 일본 속 중국을 서성이며 또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 날, 내 이름은 정세월드. 요코하마 2일차 여행자. 침대가 좋은 침대인지 간밤에 꿀잠 자고 일어났다. 분명 어제 엄청 먹었건만 눈 뜨자마자 배고픈 건 왜지?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가장 관심 없는 것 중 하나가 조식으로 항상 호텔은 조식 없는 가장 싼 요금제로 예약하지만 클래식 호텔에서는 밥보다도 식사 공간의 경험 자체가 궁금해서 최대한 와보려 한다. 크루즈는 타본 적이 없어서 저런 건 재밌으려나 생각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 아니 무슨 버터잼 숟가락만 5개나 주다니. 설거지하기 힘들겠다 생각하며 야무지게 먹어줬다. 방으로 다시 돌아와 스트레칭 좀 해주고 아, 잘 놀았다. 이제 나가봐야지. 요코하마 호텔 뉴 그랜드. 많이 리모델링 되어 애정취를 느끼긴 살짝 아쉬웠으나 그래도 역시는 역시 재미있는 호텔이었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호텔 입구에서 길만 건너면 요코하마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마시타 공원이란 거로 요코하마는 야마시타 공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또 평화로운 그런 걷기 좋은 바다 공원이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요코하마의 다른 매력적인 장소들을 둘러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음에 가도록 하고 이번엔 이 근방만 즐길까 한다. 공원을 걷다 보면 뜬금없이 오래된 배 한 척이 보이니 살아있는 전설의 배 히카와마루. 생각해보면 미일교류가 왕성하던 100년 전 사람들이 그 먼 미국 일본을 어떻게 오갔는지 의아한데 이동수단은 단연 선박이었다. 이 배는 요코하마와 미국 시애틀을 오가는 초호화 여객선으로 1930년 운항을 시작한 뒤 찰리 채플린을 비롯한 수많은 VIP 인사들이 시애틀에서 이 배로 일본에 건너왔다. 얼핏 보면 그저 호화롭게만 보이는 여객선이지만 세계대전 당시엔 징집되어 병원선으로 개조. 전쟁터에서 기뢰를 3발이나 맞았으나 끝까지 침몰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약간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배이다. 해외여행을 꿈도 못 꾸던 시절 초호화 여객선은 얼마였을까? 일본의 주택가격이 1000엔이던 100년 전 이 배의 스위트룸 가격이 500엔이었으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5억 원 정도 하려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또한 당시 객실 모습을 등급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 욕조에 응접실까지 딸린 5억 원짜리 방은 바라지도 않고 8인실 도미토리라도 탈 수 있었으면 감지덕지 아니었을까? 선박 안엔 공개된 곳이 많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멀리 보이는 유람선이 아무래도 낯익어 어디서 봤더라 고민하다 보니 생각났다. 작년 여름 아오모리 항구에서 봤던 배구나. 열심히 일 잘 하고 있군. 여행자들의 필수 지식, 유일하게 아는 모스부어도 오랜만에 연습해 본다. 나도 기회에 맞아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테다. 아무래도 유료 입장료가 있으니 나도 딱히 매번 오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구경할 만한 재미있는 배라서 요코하마에 오실 분들은 방문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번 영상도 그냥 잠시 호텔 구경하러 나왔을 뿐인데
의식의 흐름대로 다니다 보니 어쩌다 요코하마 여행기가 돼버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너무 즐겁게 산책한 1박 2일이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세월드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